말 많은 내 남자가 뭉쳤다 하드코어 기센 트렌드 수다맨들 1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박수 쳐라. 아, 체육 저거 또 기죽어가지고 또 기죽은 게 아니고 지금 비토 놓는 거야. 비토 넣는 거야? 그래. 아침에 세작한테 문자 받았다며.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뭐부터 시작해? 그랬습니까? 네. 세작이 착하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답변도 해주고. 저는 뭐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세장님께서 이제 문자를 제게 보내주셨는데. 세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뭐 어디 하사 받은 거 그치 얘기야.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요. 우가 넌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그러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자 누군가? 박변. 박변한테 문자 왔거든? 박변한테도 박변 넌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그래? 몰라. 저는 우리 세작 형이라고 부르려고요. 세작 형 사랑해요. 저는 우리 어제 술 마시면서 사과도 했는데 여기서 정식으로 우리 세작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 어제 만나서 또 술 먹고 화해하고 또 제가 또 사실 남정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그 두 사람한테 쏟아지는 욕 다 나한테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 어깨 숙이고 있지 마. 그렇죠. 박변이 저한테 사정을 했죠. 제발 가서 이 작가가 일말에 반성하는 빛이라도 보이고 절대로 화내지 않도록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봤습니다만 안 됩디다. 그래 이 박사 자꾸 니 보고 이 박사라 그러면 닮았잖아. 뚱뚱해가지고. 박 박사 어제 나 보자마자 가서 잘했어. 그렇거든. 근데 뭐라냐면 다 나한테 여기 올 거야 이제. 그랬잖아. 그대로 됐잖아. 그래서. 그리고 세상 말 들어보니까 뭐 두 사람 세상이랑 친하지도 않다며. 안 친한 것들이 디스라고 그래. 저는 솔직히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저는 세작 형의 이름도 몰라요. 그분. 그래 친하지도 않아서 왜 그래. 아니 근데 그 여기서 분위기 자체가 나는 사실 이 팟캐스트 업계에서 한 5손가락 애들 친한 친구인데. 그렇지 몇 명 모르잖아. 몇 명 몰라요. 근데 안 친하다 그러더만 사실 남정기에서. 그래요. 최고 서운했어요 좀. 이번 건으로 문자 폭탄 받았다며? 전 이현주님과 괴를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 단체 카톡방에 이제 최욱이 말도 안 해. 뭐 얘기만 하면 형님들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유유 계속 유유. 진짜. 당분간 입 조심하겠습니다. 뭐 그렇더만 오늘 또 말 입 살아났네. 세상한테 문자 받았거든. 문자를 받았습니다. 누가 너랑은 관계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면제부는 세작한테 받고 왜 나를 다시 공격하는 거야? 아니 뭐 공격을 제가 언제 했습니까 선생님? 아까 뭐 무정자증에는 차도 없다면서. 아까가 아니구나. 순서는 좀 왜 이래요? 방송 ABC를 몰라. 미안해. 너무 빨리 들었다고 그걸 해보면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따가 무정자증이라고 최욱이 날 공격할 거야 이거예요? 제 꿈에 보니까 한 3부 정도에는 그런 비난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3부도 안 해요. 3부도 안 해요. 아니야? 대본 좀 봐 진짜. 그거 몇 부야? 진짜 2부야? 1부야 1부. 이 형 내 또 잔소리 한다고 또 댓글 나온다니까. 왜 어른 구명 못하냐고 박변까지. 저는 이 방송이 제일 억울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제일 억울하지. 목소리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데 그냥 뭐 이상한 수다면에서 이상한 발언을 하나 얹어놓고 이 누가 했냐 그러면 그냥 처음 리플 다는 놈이 최욱이라고 한 거야. 최욱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 구남도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연예 기회에서 했지. 그때 박비연이 내가 모르겠는데. 야 거기 우리나라 사람 진짜 잡혀갔나? 뻥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박비연이. 근데 그거를 제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너 참 억울해한다. 너무 억울해. 뭐 어때가 아니라 뭐 어때 거기? 진짜 억울해요. 저는 제가 한 것만 욕 먹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시 남정기하고 수다맨들 어제 담합대회 해가지고 뭐 담합은 끝났고 잘 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양쪽 다 알면서 나이 든 양반이 그 세작 디스하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낄낄거리고 말이야. 그따위로 사냐고 이런 욕 얻어먹고 말이죠. 불지를 때 용기도 없이 세 명한테 기줘가지고 거기에 같이 편성하냐고 막 욕하더라고. 난 그게 아니고 끝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를 욕해 수다맨들 욕을 많이 해야 사실 남정기 잘 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작가도 우리 다. 그래서 난 그게 커버된 줄 알고 가만히 있었거든. 그리고 최욱하고 박변은 요거도 먹을만 하네 뭐. 아니지 세작하고 안 친하면서
이 작가가 친해요. 아니, 누가 안 친하대? 아니 정황을 보면 이 작가가 낚시를 놨어요. 세작이 교육을 한다며. 그러니까 둘이 옳다구나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구나 막 했잖아. 세작 교육해야죠. 그렇게 된 거지. 저는 솔직히 그 세작 형님 이름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되나요 보다 해서 그러니까 물론 덩달아 했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거는 네. 사실 이게 편집을 해줬어야지. 그거 할 사람이 아니지 이 작가가. 네. 그게 제일 재밌었어. 웃기긴 좀 웃겼지. 나 그것도 그러니까. 기발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냐? 근데 그 보면 웃기지 말았어도 다 편집됐을 거 아니야, 그거. 안 웃겼으면 편집됐지. 내가 억울하다. 내가 한 게 뭐, 웃기지도 못하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좀 웃겼어. 이 새끼 웃겨가지고 뭐 하는지 싶어, 이게. 아무튼 저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고 그래. 근데 그 웃길 걸 예상하고 이 작가가 제일 처음 덫을 놨잖아. 던졌어. 사실은 모든 그것을 빅픽처는 아니, 됐어. 이 작가가 그린 거야. 자, 빨리 다 사과했어, 그러면 이제? 아, 세작 사랑해요. 아니 줄 세작. 서세요.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사랑해요. 세작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세작 미안하고 미사 사랑해 세작. 앞으로 이 방송에서 세작이 하지 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시담정 얘기도 하지 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약간 형벌로 끝나는 듯한 느낌에. 뭐 형벌이야? 세자가 한 번도 거론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럼 안 되지. 해줘야지 한 번씩은. 나는 할 거야. 주간은 아니고 아니 친한 사람만 하기로. 월간 세작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우리끼리는 원래 이게 익숙해져 된 거라니까. 그래 잘해. 안 친한 니네들이 해서 문제야. 나 안 해 이제. 대부분 또 아니 나는 그런 의도는 없는데 우리 둘은 해도 될 자격이 있지만 니들이 무슨 자격을 하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솔직히 이제 고자질을 좀 하자면은 이제 그 이 작가가 세 장을 뚝 던져놓고 마이크 뒤로 쑥 빠져 있습니다. 맞지. 그럼 그 중간 공백을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밖에 예를 들어 조영기가 뭐 던져놨어. 아무도 안 하면 누군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사람이 지금 딸랑 둘이 있는데 체육하고 내하고. 야, 이 형은 지금 사람 이 아니야? 형도 쭉 빠져 있는데 뭐가 누군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 그러니까요. 체육 씨 우리가 뭔 죄가 있나 이게. 저는 기계적으로 뭔지가 있나요? 제가 있지요. 불타오른다. 아니 제가 있지요. 잘못했는데. 개전에 정이 없네 인간들이. 약간은 우리는 약간은 연기라고 또 생각하거든. 아니 그건 맞지. 그러니까 이게 던져놨으니까 열심히 아니 이경규 해야겠다. 한 방송 해봐라고 던져놨는데 누군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도 뭐거도. 그러니까 그거는 일말의 변명의 여지가 있지. 뭔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진짜. 그건 사실은 맞아요. 두 사람이. 마음 빠져 뛰어볼까? 있어요. 우리가 근데- 맞드는 거 알지? 네. 1초씩 2초씩 그냥 숨소리만 듣기만 해볼까? 맞으면 큰일 나. 방송에서 맞다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는 건데. 나도 안 정정합시다. 네. 그 사실은 그 사시 남정이가 갖고 내가 세작한테 전화하자마자 막 쌍욕했다 그러고 세작도 내가 전화 오자마자 쌍욕했다 했잖아. 네. 전혀 쌍욕하지 않았어요. 쌍욕까지 했겠어? 아이, 쌍욕할 스타일이 아니다. 아니라니까 그냥 근데 그거 방송 재미를 위해서 예. 세작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찌는 씨발 방송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 참나 씨. 근데 죄송한데요. 저 세장 욕은 하지 마세요. 근데 떨린다. 내용을 보면 이 작가가 더 큰 걸 던져요 끝에. 야 네가 예전에 여자친구 핏바람 먹고 산다 이런 얘기 할 때도 다 감수하고 그리고 특히 공적이지 최욱이 이 박사 욕할 때도 같이 깔깔깔 하던 놈이 왜 네 얘기하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약간 반박하려고 하니까 이 작가가 나 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터뜨려볼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가더라고. 아니고 그거는 말이 맞는 게 이 박사가 또 최욱한테 마음 상한 게 있잖아. 마음 상해. 있지. 요거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욱 네가 아니, 반적이야. 말 끝나고 해. 말 끝나고. 요거만 좀 내가 아니, 말 급해서 끝나고 그래. 하라고. 그럼 난 미쳐요. 가만히 있어봐 그래.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세작 이 박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데 네가 일을 해야지라고 한 그래. 사람이야. 그래. 그러니까 맞지. 우리끼리는 이게 다 익숙해지 된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올려서 내가 화가 났지만 내 전화해서 그래도 야 그거 왜 올렸어? 이렇게 했지 쌍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쌍욕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아 그거였구나. 그 연기 네. 좋아하던데. 연기 잘하지. 전화가 이 작가 뺑뺑뺑뺑 하더라갔는데. 그래 그 방송 재미니까 가만히 있잖아. 아, 성대모사 같더라 잘하더라 성대모사. 잘하더라. 제가 좀 몇 가지 자, 최욱. 바로 잡겠습니다. 많은 커뮤니티 상에서 이 박사님께 최욱이가 또 뭐 상처를 줬다. 도발. 뭐 이런 걸 했는데 아니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EJ에 이제 최욱이 나와갖고 이 박사님께 상처를 줬다는 건데 예. 그 기획 자체가 저는 뭐 하는 방송인지도 몰랐어요 EJ가. 근데 기획 자체가 이 박사한테 상처 주는 기획을 해갖고 날 부른 거예요. 이 작가가? 아 그러면 저는 뭐 어떡합니까? 야, 그거는 기획은 네. 이 박사가 연애를 루저니까 연애를 가르쳐 주란 얘기야. 예. 저 이 박사 와 있잖아, 새끼야. 지금 빡타잖아, 니한테. 어우, 지금 와, 그런 일이 커졌네. 네, 일이 또 커져버렸네요. 야, 어제 세작한테 사과하고 오늘 또 이 박사한테 사과해야 네, 되겠네. 아무튼 너무 죄송하고, 네, 또 하나만 아니, 좀. 내가 오늘 이 박사 일부러 불렀어, 수학 끝나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왜냐면은 이게 또 세작 사건이 터지면서 옛날 이 박사 자연스럽게 또 언급됐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또 이 박사 기분 나쁠 수 있다고. 그래서 야 옛날에 세작이 니한테 뭐라 그랬는데 오늘 네가 뭐라 그래? 라고 하려고 우리끼리 술자리에서 일부러 불렀어요. 술 한잔 하자고. 그래요. 아무튼 뭐. 아니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럼 최욱 씨는 왜 이 작가 노름에 계속 그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아니 그 프로그램 한 통 자체를 그런 기획으로 불렀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삐지는 쟤네가 쟤네들이 이상하다고? 쟤네들. 아니 근데 뭐 이 박사가 삐진 문제, 세작이 삐진 문제. 근데 육각수도 삐졌잖아. 그렇지. 그럼 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육모 씨, 육모 방망이로 맞아야 돼. 그러면 최욱 씨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 아무튼 저는 여기서는 빠질게요. 그래요? 이 수다맨에서. 하차 결정. 네. 아이고 뭐. 도무지 안 되겠네요. 아니 또 이러면 내가 미안한데 내가 먼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다 빠져. 너 둘이 하려고? 방송 안 하지 뭐. 그래. 우리 딴 댓글 보면서 요거도 보면서 왜 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우리가 그렇지 진짜 뭐. 뭐 돈 벌라고 하나? 맨날 유료화 얘기해놓고 돈 벌라고 하는. 아니 근데 정말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죠. 소통하려고 하는데 네. 소통을 위한 소통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대체 뭐가 뭐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자꾸 참. 아무튼 저희가 편안한 웃음으로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불금쇼 얘기만 해. 하라고? 내가 풀어줄게. 불금쇼 얘기만 해. 불금쇼 봉인을 왜 해제? 봉인 해제. 이번 주는 근데 불금쇼 좀 재밌을 빨리 겁니다. 좀 편집 좀 해라 제발. 맞아요. 내가 아니, 불편해 죽겠다. 아니 말만 불금쇼고 일주일 내도록 야 편집하는. 불일쇼 됐더만. 불주쇼도 아니고. 뭐. 죄송합니다. 불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 이제 박배우는 방송 나가다 네. 결국 그 범야동 그 뭐 아모쇼에 거기에 나가시더라고요. 아재쇼? 그거 세잖아. 네, 방송 좀 줄여라 1년 됐다 인간아. 나간 지가. 아니 거기 막 이 고추 길이 재고 막 그러는 내가 거. 세나. 그 방송 정말 왜 세던데. 나왔냐면 강간이나 뭐 간통 같은 것 때문에 나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석주일 네. 그리고 김성수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좀 방송 좀 줄여. 아니 1년 전에 나간 거라니까. 뭐 아무거나 다 나가고 있어. 1년 전이라니까. 채널A 나가서 조은수는 왜 옹호했어? 옹호 안 했어요. 또 낚시 떠진다. 뭘 옹호래. 했다는데. 옹호가 아니에요. 그 조은수 문제는 네. 광고 듣고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제대로 해보죠. 네. 네. 다른 거 뭐 한숨 쉬고 지랄이야. 들어갔습니까? 존나 크게 들어갔어. 죄송합니다. 네. 채용 많은 응원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제 세작 광고로 대체하죠. 최욱이한테 격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녹차 광고. 아니요. 개인적으로 이게 하지 마세요. 휴대전화로는. 아니야. 정말. 게시판으로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대중들은. 네. 휴대전화는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문자 폭탄 상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최욱이 얘기했네요. 적폐 아니야 저거?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문자 보내고 싶어지네. 하나 보낼게. 하트로. 번호 지우고 보내. 번호 누군지 지우고? 모르게 형인지 알면 안 되잖아. 발신변 번시지 이 않니고. 인간 쓰레기 개새끼야 이러면서. 특히 너는 태우 형한테 잘해라. 그렇지, 그렇지. 네 새끼 그냥 잘 보낼까?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루반 김세연입니다. 동생의 얼굴에 빨간 게 있어서 아빠가 만들었어요. 지금은 안 빨개요. 나도 세수하고 목욕하고 발라요. 얼굴에 바르면서 자꾸 먹어서 혼나요.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할머니도 가져갔어요. 이모랑 누나도 가져갔어요. 말이랑 꽃이랑 우유랑 브로콜리랑 좋은 걸 많이 넣었대. 나쁜 걸 안 넣었대. 부자가 되면 포켓몬 카드를 사준대요. 검색창에 아이스크림 그림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야, 이거 귀엽지 않나요? 제가 네. 봤을 때는 한 5세 정도. 제가 볼 때는 포켓몬 카드로 이거를 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애가, 큰애가 그런 카드를 너무 좋아했어요. 유양 카드. 지금 포켓몬 카드 진짜 주니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광고가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예. 아이스크림 크림. 이게 보습 크림인데 아마 아이스크림 같은 크림이 아닌가 싶고 의심병쟁이 아빠가 뉴스를 보다가 세상에 믿을 제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보습 크림이고
아마 가족들과 쓰려다가 일이 커져가지고 만들 그런 그림이라고 이거네요. 아니, 가족도 있었으면 좋은 거네. 그러니까 아이를 시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이를 시켜서 홍보를 한다. 예. 그는 그만큼 믿음이 간다는 거거든. 좀 레파토리 바꾸면 안 돼요? 이름을 거니까 믿음직하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니까 믿음직하다. 나는 사실 우리 법무부에 많이 자랑하려고 하면 네. 우리 아들 시키지는 못할 것 같아. 예. 아들이 딱 나와서 이혼하려면 일로 오세요. 이런 건 좀 그렇잖아. 근데 이건 아이도 바를 거 아니야, 보습크림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본인이 발라보니까 좋으니까. 포켓몬 카드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이 검색창에 조금 더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20가지 유해 성분, 디메치콘, 실리콘 화합물, 방부제, 합성 항료 이런 거 안 들어갔고요. 이 검사를 다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검색창에 아이스크림 크림, 쿠팡에 아이스크림 크림. 또 아이스크림으로 검색하면 하드가 나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주간의 정치수다 좀 짧게 합시다. 지금 가장 핫한 것은 조윤선 재판이죠. 김기춘 조윤선 재판인데 김기춘이 7년 구형에 3년, 조윤선이 6년 구형에 집행유예 나왔어요. 자, 일단은 김기춘이 3년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인정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죠. 일단 저는 뭐 예상치 다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7년 구형했을 때 6년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3년 나왔고요. 조윤선은 4에서 5년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집행유예 나왔고요.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일단 무죄가 났어요. 일부 무죄가. 김기춘도 일부 무죄가 났고요. 예, 1급 공무원 사직 관련해서 직권남용 강요 이거 무죄가 났죠. 그리고 조윤선은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아예 무죄가 났습니다. 위증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고 다만 다른 사람들은 비슷하게 나서 이걸 이 직권남용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5년인데 범죄가 2개가 되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1배를 해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에요. 가장 이빠이 상한이 7년 6개월이니까 검찰에서 7년을 구형한 거는 이빠이로 구형한 거예요. 뭐 7년 2개월 구형할 수는 없거든요. 딱딱 떨어지게 구형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윤선도 6년을 구형했는데 거의 이빠이로 구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자체가 그렇게 형이 세지 않기 때문에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검찰의 특검에서는 아마 이게 직권남용으로 한번 보지 말고 헌법을 유린한 거, 그렇지? 국가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게 구형을 한 건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낮게 3년, 3년은 그러다 쳐. 근데 문제는 조윤선이 집행유예 난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근데 직권남용 자체 강요가 다 무죄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위증이 하나 남는데 위증으로 실형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으로 실형 내리기 어려웠으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원, 배제 여기에 왜 무죄가 났느냐. 왜냐하면 조윤선 제외하고 김기춘,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김소영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여긴 집행유예 났습니다. 반성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라 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 교육문화수석, 장관, 차관, 비서관 전부 유죄면서 실형 나왔는데 왜 조윤선만 집행유예냐? 이게 봐주기 아니냐? 아니요. 김현장 아니야? 김현장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글쎄 저는 좀 실드시다. 실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너무 기대된다. 아니 실드가 아니고 우리 그 박변은 법조인이고 또 우리 시대의 지성이니까. 저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닌 것 같은데 본심이. 아니요. 제가 뭐 조윤선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심대로 하세요 소신껏. 근데 일단은 판결이 나온 이상 그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왜요? 왜요, 씨발. 아니, 거기는 무슨 뭐 별나라입니까? 우리가 몽테스큐의 3권 분립이라고. 이게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이 있으면 서로도 견제를 하고 균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재판 달 필요 없죠. 그냥 죽창 꼽아 죽여버리지. 아니, 거기서 맨날 그 이상한 판결 내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논리에 갇혀가지고 우리 존중해야 됩니다. 그거 왜요? 그러면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구성 원래 깨지는 거니까요. 일반적인 그 입법부만 존재하고 행정부만 존재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사람들 그냥 그 시청 광장에 내달라고 아니죠. 입법부에 항상 그
법 잘못 만들고 하면 우리 비판하잖아요. 근데 왜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판 못하게 아니요, 하죠? 입법부는 비판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다른 입법을 할 수 있는데 사법부는 판결을 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아니, 입법부에서 이상한 거 발의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법부만큼은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게 딱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간이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별천지네. 별천재 신천재. 아니 박변 얘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더 스스로 늪으로 계속 들어가. 뭘 늪으로 빠져요. 더 깊이 그래서 들어가 이 소신껏. 판결문을 보면 이게 형사 사건은 글쎄요, 헌법적으로 봤으면 모르지만 일단 형사로 본 것 같아요. 예. 법원에서는 형사는 말씀을 드리지만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다면 어떤 증거가 있고 그 증거의 개연성이라든지 증거 능력을 획득한 증거인지 이게 중요한데 제가 판결문을 좀 요지를 좀 보니까 신동철 비서관의 증언이 가장 큰 건 같아요. 신동철은 본인은 이제 징역 실형을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조윤선한테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내가 좀 보고를 좀 했으면 배제 명단이나 좀 알았을 건데 나는 보고한 바가 없다. 예. 이런 어떤 진술들이 채택이 된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조윤선한테 좀 불리했던 어떤 그런 증거들은 채택이 안 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문제라고 비판받는 네, 생각이 거지. 듭니다. 조윤선한테 유리한 건 채택해주고 그러니까 신동철 정무비서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 문체부 장관 누구였지? 김종덕이 말고 맨 처음에 유진용? 유진용 장관. 장관도 사실은 조윤선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조윤선이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조윤선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증언을 해줬어 유리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채택하고 조윤선한테 불리했던 것은 채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걸 채택하고 말고 이거는 신빙성 거라고 심증의 정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판사를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자꾸 왜요? 하지 마. 왜 자꾸 사법부는 왜 그렇게 아, 그러면 해야 됩니까? 인민재판이 되는 거 재판할 필요가 뭐 있노? 아, 그냥 여론 재판하면 되잖아. 아, 그리고 얘란다. 황 부장 입장에서는 편하게 재판할 것 같으면 뭐하라 이거 억지로 해가지고 오히려 정관준이 풀어주지 차라리 그냥.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재판한 황 판사 엄청 지금 요걸 먹고 있으면서 이 황 판사가 과거에 했던 재판들 난리 났어 또. 그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포크레인. 굴삭기 가지고 검찰 돌진한 사람 그 양반 항의한 거거든. 이게 국정농단 사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검찰이. 근데 그 양반 재판을 이 황 판사가 맡았는데 실형 때렸죠. 3년인가 2년인가 2년 때렸죠. 나왔어요. 2년 때렸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사실 그렇게 큰 피해 입은 사람도 없고. 아니요. 근데 제명은 특수 공용물 손상죄예요. 손괴죄. 되게 형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뭐 라면 훔치고 뭐 동전 훔친 걸 또 3년 6개월 했더라고. 그거를 찾았더라고. 근데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아요. 그건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아니에요? 높습니다. 절도 범죄? 그러니까 네.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어떤 재판부가 잘못 판결한 걸 해가지고 이 재판부가 이제껏 내렸던 모든 판결들을 따져본다 그러면 전국에 정말 자유로운 판사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요. 아니죠. 그런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 말은 뭐 맞는데. 비판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황명훈 판사에 대한 욕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은데 지금. 그래서 뭐 나는 제일 눈에 가는 댓글은 저 양반 김장 간다. 김현장 간다. 퇴사하고 그런 얘기가 왜냐면은 이게 조윤선도 김현장 출신이고 남편도 김현장 출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일부 무죄 판결 나와가지고 집행유예로 떨어지니까 재판부한테 감사 담화를 둘이 똑같이 했어. 사실은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미안하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자들도 맨 처음에 조윤선 나왔을 때 국민한테 할 말 없으면 얘기했거든. 그런데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야. 재판부한테 감사를 전했기 때문에 뭔가 야라고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간혹 좀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례적입니까? 아니요. 재판부 하여튼 이 재판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게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할 수 있죠. 전원이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고 또 두 사람이 부부이기도 하고 네. 두 사람 다 김현장 출신이기도 네, 하고 네. 김현장에서 변론을 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때 김현장이 뭐 우리나라 최고의 네. 뭐 권력기관. 로펌이죠. 지금 권력기관이라는 뭐, 얘기가 있죠. 뭐 네. 그럴 수 있고. 네. 박근혜 김현장 들어가려고? 아니 내가 뭐 뽑혀주나 그런데 내가 되나? 나 레벨이 이미 맞나? 이력서 쓴 것 같은데. 레벨이 맞나? 왜 조심조심합니까 오늘? 나이 많은 내 같은 사람 뽑지도 않아요. 아니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는 거 보면은 또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누구 말 때 볼수 법무관 없죠. 출신
뽑히면 뽑지도 않아요. 또 상처받았네. 댓글 엄청 많네. 야, 은근 또 디귿 있네요. 가끔 이제 방사청 계약 업무하는 사람들 뽑기는 뽑는데 네. 글쎄요, 뭐 그런 특수한 사람들은 뽑긴 하고 뭐 일반적인 네. 뽑지 않고 만약에 이 황 부장도 거기 간다고 뭐 예상할 수도 없고. 네. 근데 그냥 의심만 할 그런 뿐이죠. 얘기를 하기는 조금 너무 이르다. 예. 아니 네티즌 의견이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의아한 게 판결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냈죠. 그게 문제예요. 설명서를 왜 내면서 그랬을까?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 지금 이 재판부가 형사 30부예요. 네, 맞아요. 형사 30부는 박근혜 한 번도 부른 적도 없어. 근데 지들이 왜 이걸 지들이 판단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박근혜는 지금 22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22부에 저기 김세윤 네. 그리고 이제 이재용은 27부 김진동 부장이 하고 있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한 거는 비판이 돼요. 오히려 판결문만 쓰고 자기가 잘했으면 그만이고 비난 받으면 되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왠지 집행유예 하면서 우리 거는 나는 뭐 박근혜 재판에 영향을 안 끼친다 이런 뉘앙스로 한 걸 봤을 때는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처음이에요 이런 거는 해명 안 해요 누가 해명합니까? 법원에서 또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최욱 씨가 잘 지적을 했는데 제가 사실 말하기 뭐한데 재판부는 판결 내리고 끝인 거예요. 공보판사가 있긴 한데 그거는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쉽게 설명하는 거지 변명 해명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 아까 계속 있잖아. 왜 비판 못하냐고. 이런 부분 비판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그거는 둘 다 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은 마지막에. 뭘 하냐고. 굳이 박근혜 끼워 팔게 하면서 거기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라는 걸 슬쩍 흘린 것도 문제고 처음에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로 봤을 때는 너무 형량이 적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판결 난 걸 인정하고 해보자라고 얘기해버리면 비판할 얘기 없어지는 거지. 근데 6개월간 재판을 하면서 증거 채택하고 판결문을 우리가 다 좀 봐야 되는데 네. 판결문을 봐야지만이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2심은 100% 가거든요. 네. 그렇죠. 100% 가기 때문에 끝난 것도 아니고. 자, 그렇긴 하죠. 특검에서 당연히 항고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항소라고 항소. 표현하는데. 당연히 항소한다 그랬는데 100%. 조윤선 측에서도 항소한다 그랬어. 왜냐하면 집행유예 좀 깎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소하게 되면 만약에 항소를 안 하면 본인들 깎일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같이 항소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쪽에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박성엽 변호사죠. 그 남편이. 자, 그러면 2심에서는 특검 측에서 증거도 보강할 테고. 상당히 보강 많이 하죠. 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신동철 비서관의 증언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신동철 본인은 지금 징역 받았거든요. 신동철의 증언을 깰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뭐 힌트를 주는 건 아닌데 캐비넷에서 나왔던 자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조윤선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건 100% 유죄로 갑니다.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그 증거가 적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2심 재판부에 제출이 되고 채택이 된다 그러면 지금 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기춘도 지금 한 5년 6년 나와야 되는 게 3년 나왔거든요. 하나 그렇죠. 무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2심은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네, 아예 바뀌죠. 바뀌니까 서울 고등으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윤선한테 불리한 증언이 여러 개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거를 그 재판부는 또 채택할 수 있거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2심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홍준표 대표 뭐 재판 얘기할 거 없지만 1심에서 유죄 났다 2심 무죄 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재판부마다 이게 뭐 매수됐다고 얘기하면 저는 답답해요. 뭐 그렇게까지 하긴 네, 그렇죠. 저는 법조인으로 절대 예. 현재 사회에서 재판부가 매수되거나 이런 경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느낀 경험이 없거든요. 의뢰인들 물어봐요. 저쪽 재판부한테 잘 친한 사람 변호사 선임하고 알려달라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틀 안에서는 약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라면 네. 뭔가 조금 가능하지만 네. 그거를 아예 O를 X로 만들고 X를 O로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러면은 썩었진 않다. 아니 그러면 전관예우란 단어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네. 분명히 뭐 저는 전관예우가 아니니까 네. 저는 뭐 그 말씀 이런 단어 드리는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야지.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또 그거를 믿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잘못된 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돈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주죠. 예.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모셔가는 다 이유가 있겠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부인하시면 아니, 앞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는 게
미워할 겁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네.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검찰이 있고 지금 하나 잡았네. 잡았어. 오늘 하나 잡았어. 딱성 댓글 달아라고 지금 지 팬들 또 끌고 와가지고 하려고 한다. 잡았어. 신났다. 사랑이 아니라 도토리 잡았어. 마지막으로 이가 우리가 지금 안 좋았던 시절도 있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마지막 보루는 그래도 법원이 아니었나 싶어요. 조금은 못마땅하고 안 좋은 결과가 있지만 내한테 100%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법원에서 내린 결정은 대충은 맞게 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번엔 과하죠. 그리고 뭐 박변 같은 경우에는 박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연락이 안 왔을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6년 이렇게 나가지고 집유나는 경우가 거의 난 형사사건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일부 무죄가 있다도 6년이 집유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있어요? 예컨대 네.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물론 무죄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무죄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부분만 그렇잖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2개인데. 네. 아주 큰 틀의 제가 뭐였냐면 강요 직권남용이고 네. 위증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큰 게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으로 일부 무죄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죄를 받았다고 봐요. 이건 제 질문인데요. 1심에서 거의 무죄와 가까운 결과가 무죄라고 나왔다. 봐야죠 거의. 그러니까 이건 좀 지엽적인 거니까 위증은. 질문인데 위증이 유죄가 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죄가 난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조문선이 관여하고 지시하고 안 했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그 최고 책임자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지 여쭤보는 이미 이전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본 거겠지. 제가 요거는 이제 질문입니다. 아니,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이 투명 인간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죠. 근데 진짜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병우가 구속 안 됐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지는 들었고 밑에 애들이 했다. 나는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 논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된 거고 증거 지금 말하지만 그런 증거 위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조윤선이 무죄를 받은 거죠. 2심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달라질 거라고 충분히 있다고 네. 봐요. 2심은 달라질 거 보고 아까 저 최욱이 정관예우를 비판했습니다만 정관예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대통령 탄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인영이 들어오고 진경준 전에 최유경 이런 애들 그거 없었으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오지도 않았어. 고마워해라. 처음에는 그저 화장품 아저씨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건 정관예우 써가지고 이렇게 나비 효과로. 걔가 정관예우 써주면서 나비 효과로 이렇게 그거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 거기서 시작했지. 와. 참 기나긴 여정이다. 야, 우리가 나중에 역사책으로 배우면 이건 참 재밌겠네요. 저번 시간에도 그런 거잖아. 그래서 기억도 안 난다. 기억이 뭐지? 네이처 리퍼블릭? 맞아. 정은호. 정은호 이게 상 줘야 된다 얘. 내가 공신보감을 먹으니까 정은호가 떠오르네. 그래 다른 거지. 근데 저번 주에도 그런 거 아니야. 존재하지도 않는 세작 효과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세작 얘기를 또 여기서 왜 합니까? 세작이 잘못한 게 하지 없잖아. 말라고. 세작이 뭘 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잘못. 끌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세 박사 칼라가 내가 지금 이 박사 와가지고. 그 유무부가 왜 나와 유무부가. 그래요. 자 그러면 더 질문할 거 있어요? 이 사건 조윤선 대해서? 졸라 못내 새끼. 아니 내가 생각해. 내가 왜 자꾸 답변해야 돼? 아니 오랜만에 묻는데 좀 들어주자. 그러면 또 새끼 졸라 호기심 차원에서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묻는다 이거는 낚시. 잘 걸렸다. 아니 걸리는 거 아니 이건 진짜 아주 무식한 질문이에요. 이게 낚시 같은데. 아니 무식한 거. 낚시. 구형하고 선고는 원래 항상 더 적게 됩니까 선고가? 아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에요. 네. 의견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형을 하게 되면 선고가 좀 반 정도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통상 반띵이지. 그 관례입니까? 관례라기보다는 거의 뭐. 이게 이런 통계상 보면 5년을 구형하면 한 3년 정도 나와요. 그렇지. 다 유죄가 됐을 때. 그런데 검찰이 5년 구형했는데 정말 법정에서 지랄하고 막 반성 안 하면 5년도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예전에 그 대학원생 막 침뱉고 그 폭행 학대했던 사건. 교수. 똥 먹으라 했나? 와인 먹으라 했나? 그 사건은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었어요. 구형보다 많이 나온 사건도 또 있고요. 그 만약에 구형보다 선고가 높게 나오면 검찰은 징계 받습니까? 아니요. 왜? 징계는 없지. 징계받을 일은 없죠. 정말 무식한 질문이었어요. 그거는 뭐 편집해야 될 것 당연한 같아요. 거고. 너무 무식해서. 어떤 경우 반격 소시한 반격. 어떤 경우에는 반성을 더 심하게 했는데도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선고를 더 받아버리는 경우도 개오바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반성했더니 얘는 진정성도 없는 애가 더 받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경우도 있어. 있죠. 반성을 해도. 알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와서 김복준의 사건 현장으로 찾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네, 정성농장 홍삼. 예, 몸에 좋은 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고 있으니까요. 요거를 우리 세장님께 좀 하지 말라니까. 아니, 선물도 못 합니까? 아, 선물이야? 네,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 2박 3일 하자. 네,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더운 날 보양식 따로 드시지 마시고 정성농장 홍삼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정성농장 홍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는요, 정성팜.com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최욱이 멘탈 붕괴될 줄 알았는데 세장한테 아침에 문자 받고 박병 깔게 생기니까 막 날아다니네. 갑자기 걱정스럽다. 네, 이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난 네 미소 보면 불안타야. 아까 박병이 법원 옹호할 때마다 나 속으로 행복하다고. 고소했지. 너무 박병 너무 사랑해. 속으로 나는 더 해라 그랬지. 나는 빨리 게시판 보고 싶어. 오늘 왔잖아요. 왔는데 난 체육이 불안할 줄 알았거든. 이 새끼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엄청 불안해. 내가 괜찮네 계속 물어보는 게 미쳤더라고 생각했어요. 애가 실성해서 이렇구나 하는데 안심은 했는 거야. 세작이 문자 보냈지. 내가 또 법원 옹호하고 있지. 제가 더 솔직하게 신났어 이거 말씀드리면 방송 전에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우리가 살짝 했잖아요. 했지. 이제 박변이 이제 의견을 약간 내비쳤는데 그렇지. 여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박변 그렇게 하지 마 방송에서는. 그래갖고 제가 목소리를 세게 냈잖아. 그렇지. 왜 그렇게 합니까? 박변 생각대로 해야죠. 법조인은 무시하나 지금. 박변 소신껏 해. 소신껏 하십시오. 소식껏 했어 그래서. 내 소식은 안 할까봐 네, 조마조마했거든요. 아니 약간 눈치 볼까봐. 근데 소신껏 하네. 늪으로 싹 들어가더라고. 아 이번 주는 정말 행복하다. 그래. 어쨌든 오늘은 사실은 최욱 남배우 모두 방송 30분 전에 입장해갖고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일찍 와주세요. 좀 못해요. 생방이 있지 않습니까? 곧 잘리잖아. 조 PD 얘기 안 하디? 그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 PD, 예. 조 PD 좋아한다며 나. 그나마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면 그나마 내가 형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정은 앞으로 조 PD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시는 야, 이 새끼야, 거예요. 조 PD님이 PD냐? PD님이 네, 정은 앞으로 그래. 아직 그 오해하는 게 이동영 작가가 일부러 계속 자기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얘기했어. 그게 아니라 원래 싸가지 이상한 놈이라고 해서. 정은아 프로그램. 정은아의 함께 가는 야, 이제 그러면 조 PD도 언급되는 거 싫어하는 모양이지? 아니야,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말자! 우리 방송에서 이제. 언급 자체를 놔둬. 우리 얘기만 하자. 그래도 그분은 아무리 본인이 욕을 해도 정은아 프로그램만 얘기해주면 괜찮아요. 정은아를 얘기해달라. 네, 그걸 해달라는 거야. 네, 정은아 프로의 조 PD님. 우리 체육 방송은 앞으로 녹방으로 뜹시다, 녹방으로. 내가 이만큼 언급해줬는데! 좀 말 좀 들어! 더 안 한다 또. 정은아 들어가줘야지, 정은아. 정은아. 그렇지. 이제 됐어. 야, 그 이 작가 시키는 대로 잘한다. 아니 왜냐면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분 안 나쁠 만한 세작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홍당을 하면 세작이 좋아하는 거 몇 개를 섞어줘야 돼. 하지 마, 앞으로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은 김복준의 사건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난 이 코는 싫더라. 김복준의 사건 현장. 네, 지난주에 첫 선보였던 코너죠. 김복준의 사건 현장. 나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이었어? 폭발적인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팟캐스트계에 이런 어떤 범죄 지식이나 수사 약간 너무 많이 푼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이 풀었다는 시작도 걱정. 안 했는데 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맛배기 좀 보여줬거든. 예. 맞아요. 맛배기 봤는데 맛배기 먹고 좀 좋다고 난리다. 그래요? 사실 김복준 교수가 사실 여러 편의 논문을 썼는데 논문 중에 집중적으로 쓴 게 조폭입니다. 대한민국 조폭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조폭이가 나도 들어봤는데 엄청 재밌거든. 근데 요거는
위로하고 내가 하려고. 아, 역시. 1분 안에 욕 안 먹으면 그냥. 그놈의 유료화 얘기를 좀 안 하면 안 되나? 뭐 이왕 베린 몸 뭐 어떻게. 아무튼 이 코너는 아주 그 얹잖아요. 네, 제 코너 까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우짜 밉상입니다. 이거는 내가 계획하고 들어온 건 그렇죠. 절대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주 밉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대충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연예계는 원래 망하고 있었고요. 정말 구원해 주신 겁니다. 최고 감사해야 돼. 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을 갖고 오셨습니까? 역시 직접 수사하셨던 것이죠? 예, 직접 수사했던 거고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입니다. 아, 유명한 사건이죠. 예, 이게 유명한 사건이고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시는 사건인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거기 그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이었고요. 제가 이 사건을 틈이 나는 대로 이 방송에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잡고 싶어서입니다. 아직 못 잡았죠. 미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미제거든요. 네. 그리고 자꾸 얘기해야지 결국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태완군 황산 테러 사건. 예.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2015년 8월 이후의 사건은 이제 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떠들어야지 이게 이제 그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형사가 그 추적하는 끈을 놨다는 생각이 들으면 범인은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새끼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발 뻗고. 제 생각에 파케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네. 듣는다고 간주하고 한마디 할까요? 네, 듣고 있어요, 실제로. 너는 이 새끼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을 거야. 내가 안 잡아도 우리 후배들이 야 대를 이어서 너는 추적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야, 씨발로 막 기다리라. 잘 들었지? 자, 그럼 우리 박변 주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디딤돌 찾아가시기 바래요. 자, 이 사건이 2003년에 일어났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0여 년 된 사건인데 겨울에 발생했네요. 11월 5일 날.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그 동남중학교 예. 여학생이었는데 업모양 이제 이게 그 포천 살인 사건이다 하고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 손톱과 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당일을 사건 당일이 11월 5일인데 오후 4시에 이 업모양이 학교를 파하고 친구 4명과 함께 조모구는 집에서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엄마한테 그렇죠. 연락했다 그래요. 예. 엄마 나 갈게. 그리고는 연락 두절. 예. 돼서 엄마가 9시가 돼도 애가 안 오니까 휴대폰도 안 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 여기서 또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3년 11월 5일 날 18시 18분 18초경이에요. 아, 그래요? 그 시간에 그 학교에서 파하고 나오면서 이놈이 진짜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그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얘한테는 동생이죠. 네.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봐줘야 돼요. 그날 개를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얘가 엄양이 이제 그 학교 갈 때 너 저 학교 끝나고 바로 와야 돼. 엄마 개하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그 친구 그 조모양 집에 가서 조모양? 놀다가 이제 뒤늦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엄마가 빨리 오랬는데 늦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엄마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이 아이의 육성이고 마지막 통화예요. 그 이후에 이제 얘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94일 만에 그 없어진 학교 앞에서부터 약 한 7.4km 정도 떨어진 많이 떨어졌네. 네, 광릉내 수목원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어요. 네, 압니다. 네, 포천. 예. 그 입구에 이렇게 조그만 그 음식점이 있는데 네. 그 음식점 들어가는 입구 그 배수구에서 배수구. 완전 나체 상태로 손톱과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죠. 야, 그런데 저 김 교수님은 야, 이 사건 역시 잊지 못하는 것 같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시간도 있고 지금 네. 7.4km 내가 사건 지금 기록을 보고 있는데 맞아요. 7.4km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시고 예, 계시네요. 예. 보고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잡고 싶은 것 같아요. 18시 18분 18초. 예, 맞습니다. 그런데 90여일 동안 그러면 사체를 발견 못한 이유는 뭐죠? 경찰들이 굉장히
말도 못했어요.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예, 특히나 이 엄양 아버지가 그 인근에 있는 군부대 원사였어요. 원사. 그래서 이제 뭐 경찰 그다음에 거기 자경대원까지 또 뭐 지방에 있는 각종 단체까지 동원해 가지고 인근이 그냥 샅샅이 뒤졌어요. 그랬는데도 94일 동안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다가 먼저 얘가 그 소지품이 발견돼요. 교복,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그 동생 봐달라고 했던 동생의 사진, 그다음에 운동화 속에 이 반양말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급했는지 벗겨진 채로 운동화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책하고 책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오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트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이름 써 있는 부분만 전부 찢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범인이. 아,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다. 일부러 이름을 다 찢어간 거 봐가지고는 노트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면식범에 주력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면식범으로 두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예. 이게 그러면 전담 수사반이 이제 꾸려진 거죠? 그렇죠. 수사본부가 차려진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80여일 만에 사체를 찾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이었기 때문에 예. 사체 상태는 그렇게 부패하거나 하지 않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부패는 진행합니다. 네. 예, 사체는 부패가 진행되는데 이 배수구예요. 배수구 속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현장에 가가지고 앞으로 뒤로 자꾸 가서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 산골 바람을 타고 이 배수구를 통해서 바람이 날리다 보니까 내 머리가 막 휘날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통풍 어떤 구실을 한 거예요. 따라서 부패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부패는 좀 더뎠는데 이 사건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상체 윗부분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고 백골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패에 의해서 그랬다면 차라리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동물? 조그만 그 설치류, 소동물 등이 이거 뜯어먹은 거예요. 레밍 아니야 그거? 레밍. 레밍. 그래서 그 바람에 사실은 부검을 맡겼는데도 목을 졸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다 이거 인체 조직을 다 소동물들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나와버린 거죠. 여기서 맡긴 거죠. 그러니까 부검이 완벽하게 안 된 거네요. 아예. 부검을 할 수가 없는 없었죠. 상황이네.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부검은 안 됐고 그래서 사인은 못 밝혔지만 목 졸렸다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추정은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흔히 생각하기에 성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하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질액 채취, 질액 채취를 했지만 거기서 정액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성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유사한 어떤 다른 폭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유추는 해요, 그렇게. 근데 이 사건 핵심적인 게 나 이 범인 새끼가 정말 변태 같은 놈인 게 매니큐어? 뭐냐면 매니큐어. 그러니까 매니큐어가 사실은 엄명이 사실 평상시에도 매니큐어를 안 발랐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금지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거든. 영화 같잖아 이거 완전히. 근데 알고 보니까 사망하고 나서 발려졌다고. 맞습니다. 그럼 범인이 발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매니큐어에 주목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사체가 발견됐을 때 상체 부분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아이가 또 커요, 생각보다. 키가. 그래서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그게 엄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성인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매니큐어 때문에. 오히려. 매니큐어 때문에 성인으로 봤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불에 데인 자국, 그다음에 이제 맹장 수술한 자국 같은 거를 나중에 이제 확인함으로써 이게 엄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매니큐어를 발랐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름이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매니큐어 살인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런 네이밍은 누가 따로 합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특징점. 그 사건의 어떤 특징점을 잡아가지고 명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언론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합니다. 언론에서. 일반에서 언론. 자, 아까 초동 수사의 첫 번째 실패한 점 하나, 면식범이라고 확정했던 거. 그렇죠. 또 하나 실패한 게 뭐 있단 뭐가 이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 경찰의 수사를 좀 뭐 저도 경찰의 일원이었지만 좀 욕먹어도 싸요. 현장에 딱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으로 추정을 했어요. 키가 크니까. 네, 키가 크고 성인으로 추정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본부에 있던 사람들끼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다른 사건. 야, 이것 때문에 지금 엄명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또 다른 성인 사체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언론이 엄청 달라붙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빨리 지문 제출해가지고 빨리 가족한테 인계하고 정리하자. 예. 이런 이제 그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사건 현장에 나가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 특히 어떤 타살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손톱을 깊숙이 자릅니다. 깊숙이 잘라가지고 그 손톱을 국과수에 보내서 손톱 밑에 혹시 존재할 수 있는 표피 조각 같은 거를 채취해요. 방어할 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본인이 죽을 때 그렇죠. 반항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을 긁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긁으면 살갗이 표피 밑에 이 손톱 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살갗이 안 까져도 때라도 들어가면 돼요. 때. DNA. 네, 그러면 DNA를 도출할 수 있는데. 아, 때도 그게 됩니까? 가능합니다. 때가 이 분비물에 의해서 뭉쳐진 그 어떤 그 물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DNA 도출이 가능해요. 아, 이거 좋은 정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씻겠다. 괜히 뭐 씻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또 범죄자들 이 새끼들. 씻지 마라, 아이. 손톱 밑에야 뭐.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자, 얼어 있잖아요, 겨울에. 네. 얼어 있으니까 지문을 찍으려니까 굳어 있어서 힘들죠. 약간 그 느슨하게 노글노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과학수사팀에 있다는 어리석은 친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때 눈이 와 있었어요. 얼어 있고 눈이 왔고. 눈이 와 있어. 눈을 차에 갖고 다니던 그 바나에다가 끓였어요. 네. 물을 끓여가지고 손을 담궜죠. 담근 상태에서 손을 녹이고 그 이후에 지문을 제출하는 바람에 지문을 따려고 손톱을 깎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거기에 뭐 반드시 범인의 표피 조각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실하게 멸실되게 한 그런 실수를 범했다.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과학수사의 수치예요. 네. 이 사건 이후로 절대로 이런 실수는 안 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게 매트릭스화 됐겠네요. 이거는 뭐 이제 경찰 전체 뭐 이거 아주 매뉴얼화 되다시피 했죠. 원래 있었지만 징계를 좀 받았습니까? 징계 조치했죠. 가장 기본적인 걸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녹여버리는 그렇죠. 그 부분이 아주 아쉬운 부분이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니큐어가 사후에 발라진 걸로 봤을 때는 변태 이빨 변태 같은데 이거 동종 어떤 이런 사건이 좀 찾아볼 수 그러니까 없나요? 경찰도 그런 걸 찾아봤을 텐데 당시에 당연히 그렇게 봤죠.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가 그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성인으로 봤던 첫 번째 착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엄양이라는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가 평상시에 매니큐어를 칠하는지를 탐문을 했죠. 그렇죠. 친구들 전체 다 동원해서 물어봐서, 예.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시뻘건 매니큐어. 빨간색. 예. 엄청나게 진 빨강. 그래서 이제 그 손톱을 긁어내가지고 그거를 또 국과수에 의뢰를 했더니 국내에서 이 정상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매니큐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오일장 같은 게 열릴 때 아이들한테 파는 뭐 이런 조잡한 것들 있잖아요. 이 어린애들이 인형한테도 칠해주고 이러는 매니큐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그런 매니큐어 성분이었어요.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손톱을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원래 이 손톱을 본인이 칠하면 결대로 칠한다고 해요. 세로로. 네, 상하로 이렇게 칠한다는데 그렇죠. 이 상태는 우리가 가서 자세히 보니까 옆으로 칠했어요. 남이 칠해줬으니까. 옆으로 칠했고 막 그 살 위에도 묻어 있었고 네. 이거는 명백히 범인이 칠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관내에 있는 변태 행각의 소유자들 좀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람을 죽여놓고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할 정도라면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의 인간이 아니다. 네. 이건 변태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자 변태 잡아드려 했어요. 변태들. 근데 그 당시에 포천은 제가 알기에 인구가 한 5만, 5만에서 한 7만 사이. 그리고 이제 그 포천 관내에는 경복대학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순진리교 대학이죠. 대진대학. 대진대학. 대학이 한 2군데 정도 있었어요. 원래 이 대학가 주변에는 이
변태들이 두세 마리씩 살아요. 바바리 뭐. 예. 그래서 이놈들 정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아침에 전부 나가서 포천에 있는 변태들 다 주소화했더니 한 30여 명 달고 왔어요. 변태들을. 난 어떻게 변태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변태라는 게 뭐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형사들이 평상시 탐문 활동을 통해서 알아뒀던 놈들, 그다음에 이제 정보원을 통해서 알아낸 놈들,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사거리 잡아드리는 거죠. 쟤 좀 이상해요, 뭐 이런 거. 그 영화 보면 형사가 뭐 문제 있으면 어떤 한 놈 불러가지고 다 잡아오라 그러잖아요. 네, 줄줄이 좀 이어지죠. 네. 그렇지. 평소에는 뭐 정보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어떨 때 이제 동일수법 전과자로 전형적인 딱 걸려오는. 그 중에 좀 있었습니까? 용의자? 없었어요. 없었겠지. 그 한 20여 명을 잡아다가 이제 알리바이를 깬다고 그래요, 우리끼리는. 그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에 그 사람의 소재, 어디가 있었냐, 그 사람의 동선, 이거를 좀 낱낱이 다 조사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감스럽게도 한 20여 명 잡아온 놈들 중에서는 변태가 그 범인이 없었어요. 근데 참 특이한 변태가 하나 있어갖고 내가 그 실수한 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거 재밌어. 아니, 그분은, 제가 좀 아는 분이에요. 관내에서는 꽤 그래도 좀 유명한 괜찮은 어떤 기관에 다녀요. 그분 별명이 땡돌입니다. 땡돌이. 아침에 8시에 나와서 땡 나와서 6시에 땡 하면 집에 가는 땡돌이에요, 별명이. 공무원 같은 사람이네. 아니, 공무원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 와이프는 그 인근에서 이제 화장품 가게를 했어요. 이런 분인데, 제가 이제 형사들이 쭉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이 와요. 우리 형사가 앞장서고 뒤에 그 사람이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얼핏 보기에는 그 변태 잡아온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수사본부를 우리가 차려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문 온 줄 알았어요. 격려차. 격려하러 온 줄 알았어요. 위문 온 줄 알고 내가 뻘떡 일어나서 이제 갔죠. 아유,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싸한 거야. 그 사람 표정도 좀 이상하고 그 앞에 있던 그 유형사입니다. 그 앞에 있던 유형사가 나한테 뒤로 손짓 딱딱 하면서 변태 2호. 거기서 깜짝 놀랐죠. 뜨거워해가지고 모르는 척했죠. 그 사람은 어떤 변태자면 궁금한데. 나 참 혹시 여러분들 트랜스베스티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트랜스베스티즘. 여자 옷이나 뭐 스타킹 이런 거 좋아하고 여자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자 옷? 그 사람 그 성향 자체가 변태 중에서 특별히 여자 옷 입고 여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여장하고 뭐 스타킹도 신고? 그럼요. 남자들이 자기 쳐다봐주면 그냥 짜릿짜릿한 진짜 트랜스베스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트랜스베스티즘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일과가 뭐냐면 퇴근 딱 하면 집에 와. 집에 와가지고 면도로 땡돌이하고 얼굴 싹 한번 밉니다. 그 다음에 하얀 파운데이션 이빨에 발라요. 자, 루즈 뻘겋게 칠해요. 가발 딱 써요. 브레이저 차고 여자 옷 입고 그 빼딱 구두라고 그러죠. 하이힐 신고 길거리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착착착착 하고. 그러니까 여장 남자네. 여장 그렇죠. 남자.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그 사람의 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리바이가 다 깨졌어요. 그 사람도 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렀어. 아이, 선생님, 왜 그러고 살아요? 저한테 얼굴 푹 숙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낙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이 여자 옷 입고 가발 쓰고 여자처럼 길거리 돌아다닐 때 남자들이 딱 쳐다보면 막 짜릿짜릿하다는 거야. 그 병이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인천에 그 고소 됐던 이제 신고는 했는데 신고 안 됐는데 여장 남자라 해가지고 막 벨 누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강원도에서 했는 건데 그 사진을 보니까 위에 이제 브라자는 있는데 스타킹을 신었는데 이제 밑에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더라고요. 치마에. 정말 보기 싫던데. 보기 싫어요. 진짜 그 불알 부분 그게 너무나 크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여잔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 이 수월성 수사를 위해서 그 경찰청에서 그 변태 이런 협회를 하나 만들어주면 협회 차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시선을 강탈하는 그 재미와 쾌감. 그렇죠. 그럼 그 부인이 화장품 가게 한 건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습니까? 있겠다. 화장품은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부인이 화장품 가게를 했는데 자기가 뭐 트랜스페티즘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부인이 그런 가게를 하게 된 게 좀 관련이 있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드네요. 제 생각에.
그 증세가 나타난 거는 아마 부인이 화장품 가게를 차리고 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더 여성용 화장품을 계속 만지고 마스카라니 뭐니 만지고 하면서 어떤 계기는 된 것 같아요. 형님 좀 이쁩니까 아저씨가? 아니 굉장히 저 무식하게 생겼어요. 그 좀 이쁘면 다행인데. 아니 나는 그 사람 저 한번 씌워봤어요. 씌워봤어요. 일단은 또 인권율이나 씌워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현장 주변에 탐문도 한번 해봐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난 그 씌워놓으니까 흉측해서 못 보겠던데. 그럼 그 여장 옷을 박변한테 입히면 좀 비싸게 됩니까? 박변보다는 다를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1차 벽이 가로막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용의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렇다면 이 변태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수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또 어떤 게 착안이 됐냐면 동남아 쪽에서 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죽은 처자들의 어떤 장례 행사를 할 때 손톱과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아니라 꽃잎물. 빨간 꽃잎으로 이 손톱과 발톱 같은데 또 입술까지 물을 들여주고 그다음에 손톱과 발톱의 일부를 잘라서 행랑에 넣어가지고 이 보관하는 그런 그 장례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뭐 인도 대사관 일본 대사관도 전화하니까 대마도 쪽에 그런 그 관행 장례 풍습이 있었대요. 그다음에 인도는 이제 펀잡 지방 정도. 그다음에 스리랑카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국인이 아니고 어떤 외국인들에 의한 어떤 범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보니까 포천은 조그만 영세 공장들이 한 많아요. 2만여 개 정도 돼요. 그게 불법 체류자에 이제 동남아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지금부터 또 잡아들여. 불법 체류자 잡아들여. 나갔어요. 첫날 나가서 형사들이 한 40-50명 따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삼중통역이에요. 말이 안 나. 한국말을 할 줄 알면서도 자기네 말 자꾸 떠드는 거야. 그러면 이중통역, 삼중통역을 해야 되는 거야. 그 40명 데리고 조사받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건 뭐 참 어려운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벽에 막혔습니다. 다음 날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경찰서 딱 가니까 입구에 그 공장하는 분들 전부 다 모여갖고 머리띠 둘러매고 난리 났어요. 난리. 왜? 밤사이에 그 불법 체류자로 있었던 그 공장 종업원 있던 외국인들 있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밤새 한 10,000명 이상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야. 공장 가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결국은 또 그것도 벽에 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은 끝까지 제가 수사 못한 게 아직도 아쉬운 부분. 좀 아쉽다. 어쨌든 이렇게 잡고 싶어 하시는데 왜 영화 보면 너무 잡고 싶어서 점쟁이 전보러 가잖아. 체면 수사도 하고 경사가 체면 수사도만. 그런 거 하셨어요? 전 무지하게 봅니다. 봐요? 전 봐요 진짜로? 아마 제가 32년 동안 전 본 것만 해도 꽤 될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러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 형사가 과학 수사 안 하고 발로 안 뛰고 무슨 전 보고 다니면서 지랄이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예요. 오직 답답하면 그렇죠.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수사 단서가 더 이상 우리말로는 이제 다이가 없다고 그래요. 다이가 떨어져 갖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전 보러 가요. 그래서 전 보러 갔어요. 진짜 사실 제가 전 보러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알아요 형사님? 알죠. 내 순서가 돼서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앞순위에서 이제 전 보고 나오는 사람하고 딱 마주쳤는데 보니까 우리 서장이야. 미치겠다. 우리 서장하고 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서장도 답답하니까 전 보러 온 거고 나도 전 보러 갔다 마주쳤죠. 근데 그 점 해가지고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이가 없으니까 한 번씩 해보는 건데 점 얘기하니까 문득 신창원이 생각이 좀 나요. 신창원이가 한때는 우리 경찰 그 인사이동 다 시켰죠. 신창원이가 지나간 그 관내는 다장, 서장 전부 집에 가서 애기 봤어요. 못 잡았다고. 그래서 오직 가면 신창원이가 경찰청장에서 경찰 인사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갑자기 새벽 4시에 일요일 날 비상 걸렸어요. 그러더니 경찰서 집합했더니 위에서 내려온 지시다. 신창원이가 한수 이북에 있는 낚시터에서 지금 숨어 있다는 그 제보가 들어왔다. 한수 이북 낚시터. 한수 이북. 그래서 한수 이북에 있는 모든 형사들이 새벽 4시에 조를 짜가지고 각 낚시터 저수지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강 위쪽에 한수 위.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일제히 이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거죠. 네. 신창원이 잡으려고 하는데 신창원이는 안 나왔는데 낚시하는 사람들 나도 낚시 좋아하지만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배자가 많기는 해요. 수배자는 엄청 잡았어요. 많이 잡았네. 그거를 이제 부수범죄 취득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이 신창원이는 못 잡았어요. 자,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겠죠. 형사들이. 새벽 4시에 일요일 날 그것도 집합시켜놓고 그렇죠. 네. 이게 무슨 경우냐 누구 제보냐. 참. 경찰청에서 윗분 아주 높으신 분이 하도 쪼임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점을 본 거야. 멍 때리는 멍청한 그 고위직이 그 점을 봐가지고 그 점 본 거에 한수부에 있는 낚시터야. 그 바람에 우리가 헛고생하고 그랬네요. 그 높으신 분 지게제 됐죠.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형사들이 점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이제 제가 점을 봤어요. 이제 들어가서 서장 나가면서 서장이 야 네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 다르니까 봐 그러더라고. 그때 2만 원인가 2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복채 비싸지 않았네. 복채 주고 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옆에 형사 하나 같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쪽 한 동남쪽 정도로 한 20여리 정도를 가라. 그리고 자기 눈에 막 이런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하고 빨간 공, 노란 공 막 이거 공기 그 원 이런 게 핑핑핑 날라다닌다는 거야. 그래 좋다. 그 얘기 듣고 나와서 둘이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일단 차에다가 동남쪽으로 2km 달려서 거기서 딱 도착해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군부대 옆인데 그 시골인데 군부대 옆인데 당구장이 뒷담. 노란 거, 빨간 거. 야 이거는 당구장가라는 얘기다. 짝대기. 그래서 이제 당구장 그 조그만 데도 군부대가 있으니까 한 열 몇 개 되더라고요. 군부대가 많죠, 포천에. 열 몇 개가 돼요. 그 조그만 시골에. 그래서 싹 다 주셨어요. 역시 꽝. 또 그런데 수배자는 4명이나 잡았어요. 그렇게 점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뭐 욕하지 마시고. 욕 안 합니다. 또 답답해서 점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의 신창원이 이제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수배자 검거라는 부대 효과를 주고 그게 최상위에는 점쟁이 그분이 경찰의 그분이 이제요. 진짜. 그거 기록가지고 그렇네. 근데 아까 그 서장이 마주쳤다 그랬잖아요. 점쟁이에서. 근데 어쨌든 범인 못 잡았으니까 이 서장도 진급은 못했겠네요. 못한 게 아니라 끝났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저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얘기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사본부는 아침 8시에 들어갑니다. 수사본부에. 그다음에 밤 11시에 석회를 해요. 그게 수사본부가 원래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우리 박주현 변호사 있지만 3개월 정도 되면 끝이에요. 어떤 사건도. 근데 이 사건은 1년을 끌었어요. 이게 왜 1년을 끌었냐면 화성 연살인 사건이 옮겨왔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화성 연살인 사건 2차 사건 때 배수구에서 발견된 그 모양하고 살인의 추억에서 나왔던 그 모양하고 이 엄양의 그 발견된 모습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이게 화성 연살인 사건이 이 포천으로 옮겨왔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의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언론에서 난리치면 형사들은 반 죽거든요. 그러니까 박병 같은 사람이 그 사건 반장에서 괜히 한번 애드립 친 걸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 바람에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경기 남부에서 이거는 경기 북부 연쇄살인 사건이다. 그럴 수 있죠. 그 바람에 이제 수사본부가 1년을 끌게 되다 보니까 형사들이 거의 공황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렇겠죠. 뭐 이건 뭐 밖에 세계하고는 완전히 단절돼 버리잖아요. 꼭주 새벽에 나와서 꼭주 새벽에 집에 가니까 그런 과정에 이거는 제가 참 아픈 이야기예요. 이건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 지역을 담당했던 엄양이 없어진 그 지역을 담당했던 담당 형사 강력 일반장 이 저하고 예전부터 같이 근무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요? 예. 스트레스를 그 수사하는 과정에 이제 그 친구가 저녁에 석회를 하는데 자꾸 늦게 들어오고 막걸리 한 잔씩 하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욕을 좀 많이 했어요. 형님이?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지금도 그런데. 아니, 저녁 회의하는데 그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되지. 아니, 이제 뭐 돌다 보면 본의 아니게 수사 중에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내가 뭐라 했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그 친구하고 근무를 또 의정부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친구는 우리말로 이제 찐빠 조금만 주면 출근 안 해요. 습관이. 그래서 내가 찐빠? 찐빠 좀 줬죠. 구사리. 그랬더니 그래서 찐빠나 구사리나 출근 안 해. 그래서 그래. 지치기도 했을 거니까 놔둬라 좀 쉬게. 한 이틀 3일 정도 그냥 놔뒀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사람 집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애 아빠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고. 아이고야. 우리도 깜짝 놀란 거죠.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경우냐. 이거 문제 생겼다. 그때 이제 수배를 한 거죠. 그 친구를. 그리고 이제 수사는 올스톱이에요. 그 친구 찾느라고. 그랬는데 그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늦게 집에 와서 자고 조금 한가하게 낮에 있는데 전화가 따르르 걸려와요. 이상하게 전화 벨소리가 싸 할 때 있잖아요. 딱 받으니까 파출소 직원인데 계장님 그 반장님 발견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발견됐다. 들어왔습니다 해야죠. 들어왔다 해야지. 직감적으로 발견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죽었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포천에서 외곽으로 저쪽 철원 쪽으로 한 4, 5km 떨어진 곳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저수지 꼭대기에 차를 끌고 올라가 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기대서 반쯤 부패해 가지고 죽어 있는데 그 친구 앞에는 막걸리 한 통 그리고 그라목손이라는 농약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 용기에 그 부침개 이게 있고 그 옆에 이제 경찰 교양수부에 한 40여 페이지에 걸쳐서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32년 동안 사체를 500구 이상 더 봤어요. 사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내 동료의 사체는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형님 무섭더라고요. 뭉클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면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못 갔어요. 가까이 못 가고 그 친구 이제 파출소 직원들하고 영안실 직원들이 해서 그 도립병원에다가 안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안치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장한테 내가 바로 전화를 했죠. 서장이 사실 그때 골프장에 가 있었어요. 근데 골프를 계속 했었으면 그 사람 비난받아도 되는데. 왔습니까? 골프를 치다가 바로 왔어요. 저 중단하고 바로 와가지고 같이 울고 이제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신문에 터졌죠. 부하 직원은 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농약 먹고 자살했는데 서장이라는 사람은 골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같이 골프를 친 사람 중에 수배자가 있었어요. 수배자하고 골프를 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사거리네. 기사가 나자마자 다음 날 서장은 직위해제 돼 버렸죠. 이제 그게 그 서장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자신이 경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할 때 모시고 있던 전직 그 경찰청장, 지방청장이 자기가 라운딩 약속이 돼 있었는데 못 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서장한테 전화를 한 거야. 대타로. 내 손님인데 조금만 네가 좀 도와줘라 해서 사실 어거지로 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장례 치르고 수습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배자하고 이렇게 돼서 잘렸어요. 이제 골프로 그 사람이 잘렸고 그 사람은 이제 항해하는 배에서 선장이 내린 거 아니에요. 수사는 그때부터 솔직히 얘기해서 끝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서장은 이제 경찰청에 가서 대기 발령해요. 그 아침에 경무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았다 집에 가는 거야. 보직 안 주면 끝나는 거지. 그 즈음에 이 사람도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 즈음에 화성 쪽에서 어떤 시위가 있었는데
골리앗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골프공을 경찰을 향해서 쏜 적이 있었어요. 시위대들이. 예, 시위대들이. 그런데 전경 버스를 운전하는 경사 하나가 있었어요. 경사가 맞았어. 거기 왔다가 골프공에. 근데 요놈이 그 당시에 골프를 좀 배우고 있었나 보지? 화딱지가 나서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집에서 골프채를 갖고 왔어. 그 자기가 맞았던 골프공 내려오는 걸 주워가지고 거꾸로 올렸어 위로. 쳐서 그게 기자들에 의해서 찍혔어. 그쪽에서는 골프를 했는데 이 경사는 야구로 맞았죠. 그게 신문에 또 대서특필 됐어. 그 바람에 화성 서장이 아웃돼 버렸어. 지게졌어. 그러면 자리 비었잖아. 글로 갔어. 석 달 만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골프로 아웃되고 골프로 다시 붙은 거야. 대박이네. 그리고 뭐 정년퇴직하고 나갔죠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스스로 이제 목숨 끊으신 분, 사실 김 교수님 말씀하시다 눈실이 약간 붉어지는데 그 유서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아니, 솔직히 나도 인간이니까 내가 아까 찐빠 줬다고 그랬잖아요. 참 사람이 참 치사합디다. 그 유서 내용에 혹시 내가 뭐라고 한 거 잔뜩 써 있지 않을까 걱정 솔직히 얘기했어. 아니, 사람이면 그렇죠. 이거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자기가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그리고 그 친구가 찝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알리바이가 깨지는 바람에 우리는 포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이 범인이야. 아마 지금 죽어서도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제대로 못했던 구중 못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 딸 한번 살뜰하게 못 챙겨준 거에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거 이런 거를 한 40여 페이지 걸쳐서 썼고 우리 동료들한테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 등등 쓰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요. 화장해달라는 거예요.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거예요. 간 같은 데. 그래서 그 내용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평생 동안 가족들하고 뭐 또 본인 혼자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댕겼다. 그냥 자유롭게 호호를 날아다니고 싶다. 이런 내용의 유서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여기서 그 돌아가신 분이 믿던 그 범인이라고 믿었던 사람. 어떻게 이게 이런 많아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알리바이가 깨졌다니까 뭐. 근데 그 알리바이가 꼭 그건 뭐 이렇게 교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본인이 믿을 정도면 재수사 지금 그 미제 사건 수사본부가 발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혐의가 없다고 알리바이 깨졌다고 털어버린 사람들 새로 그 사람들도 지금 아닌가요?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여중생이 그 실종되고 살해된 건 경찰 책임은 전혀 아니잖아요. 잡고 싶어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해서 목숨을 끊을 정도면 그 어느 정도인지 당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을 못 잡는 게 그만큼 스트레스입니까? 못 잡는다는 게 어쩌면 내 자존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형사들이 자신한테 배당된 사건 특히 살인사건 같은 거를 해결을 못하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러고 퇴직하면 영원히 실패한 형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실패한 형사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존심 상하는 거 꼭 잡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 그 친구하고 나하고 한 짓도 있어요. 전만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이 다이가 없고 이제 수사 사건이 안 풀려서 우리 솔직히 꿈 꿔보려고요. 꿈이라도 꿔가지고 그 엄냥이 우리한테 말해달라고 엄냥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냥 방에 가서 엄냥 이불 덮고 베개 하고 한 3일 잡았어요. 꿈이라도 꿔보려고. 그런데 꿈속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는 좀 박수를 좀 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했지만 이런 경찰 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범인 잡고 저는 최근에 이제 공소시효 폐지되면서 그 살인 사건 이게 재수사하는 사건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거 많잖아요. DNA 많이 있어요. 쪽지문 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 사건도 좀 진짜 이 해결이 돼야지 엄량의 원혼도 달래는 거고. 그렇죠. 그 중간에 사망했던 그 경찰분도 조금 그래서 오늘 지금 복준형님이 어지간해서는 이러지 않는데 눈시울을 분위기 좀 바꿔봅시다. 그 사건 수사하면서 한 1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수사하면서 재미있고 뭐 슬픈 게 있죠. 그 엉뚱한 사람을 잡은 게 많이 있죠. 엉뚱한 사람. 보니까 이제 그 배수구가 발견된 장소, 그 배수구 위쪽으로는 야트막한 야산이 있고 어떤 공지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저녁에 갓섹스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주변에서 모든 거를 다 채취하거든요. 담배꽁초, 휴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콘돔, 뭐 담배꽁초 이런 거를 엄청 발견을 했어요. 그 국과수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그것도 이제 가능성 여부는 타진해야 되니까 아무리 카섹스 장소라 해도 그래서 이제 거기 나중에 회신을 받잖아요. 국과수에서. 그래 사람 찾죠. 찾아보니까 만나서는 안 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불륜. 진짜 참 다양하더라고요. 아이고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정치인? 정치인이 있었으면 제가 벌써 얘기했죠. 정치인 없었고.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이를테면이에요. 뭐 형부와 처제 뭐 이를테면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줄에 본 사람하고 신부 뭐 이런 거. 기타 오바입니까? 아니 근데 차에서 했으면 차에 지들을 갖고 가서 치우지 그걸 왜 밖에다 쳐버리고 지랄들이야.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했지. 그 차에 있다 걸릴라 하니까. 아니지 밖에다 버린 거지 밖에다가. 그러니까 차에 놔뒀다가 와이프나 차에 놔뒀다가 지금 나가면서 버려야지. 내 차에 내리면서. 거기에 뭐 표식 같은 거 해가지고 카섹스 휴지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저 남 선생님은 참 여러모로 좋네요. 무정자증이거든요.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어쩐지 우리 최욱 씨가 가만히 있는 거 제가 계속 기다리는데 끝내 날 이 한 방으로 죽이려고. 아니 뭐 이 형은 차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 차도 없어? 저 너무 불쌍하게 봤네. 아니 근데 범인은 정자도 없고 차도 없네. 정작 정말 그 최욱 씨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 정말 그 죽기 전에 이자카 한번 잡고 싶어요. 그렇게 노력하 죽도록 잡고 싶어요. 최욱의 심정이야. 그거 이제 술만 취하면 세작한테 전화한다더라고. 그리고 나한테도 얘기해. 이자카 좀 제발 좀 잡아달라고. 나하고도 싹 좋은 관계는 아닌데 자주 연락 와서 형님 그래도 우리가 이자카는 같이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연락 오거든. 근데 세작이 그거를 자기 놀리는 건 줄 알았대. 그러니까 오해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게 아니라고. 걔는 진짜 날 죽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 진정성은 내가 얘기해 줬어. 하지 말라고 씨발로마? 하지 말라고 형한테 앞에 대놓고 욕을 하래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놓고 하네 또. 아니 하지 말라고 나한테 씨발로마 그랬어. 아니 근데 한숨 자고 일어났네. 아니 그 이 모양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아니 하지 말라고 씨발로마.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너무 해석 잘해. 한숨 잘 잤네. 계속 하시죠 우리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아픈 사건, 무거운 사건을 하다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분위기 전환했다고 또 혹시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충분히 알고요. 좀 마음 무겁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떠들어야지 범인 잡히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살인의 추억 그 포스터가 정말 잡고 싶었다. 이거죠? 졸라 잡고 뭐였죠? 정말 잡고 싶었다. 죽도록 잡고 죽도록 잡고 싶다. 잡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은 현역에서 은퇴하셨는데 뭐 어때 단서 와도 잡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볼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근데 얼마 전에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그 현장이 훼손돼 버렸어요. 물론 뭐 우리가 그 모든 기록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 뒀지만 이제 그쪽은 이제 없어졌는데 저는 그 제가 의정부 쪽이 집이 가깝다 보니까 포천 쪽으로 넘어갈 때가 있으면 그 아이가 초코파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꼭 거기 들려서 내려가 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놓고 향 한번 꽂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현장이 없어졌고요. 그 현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경찰에 했던 사람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죽을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대도시에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수사 기능이 아무래도 많이 미진해요. 시골이. 도시경찰서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자주. 그렇기 때문에 형사들이 숙달돼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각각 자신이 할 일을 금방 알아요. 착착착착 알아서 자동으로 FTX를 안 해도 하는데 시골은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니까 살인사건 나면 그러니까 우왕좌왕해 버리는 실수를 한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밤 시간대에 그 아이 이제 그 갖다 버린 걸로 유기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거는 이제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밤 시간에 아이를 갖다 유기한 걸로 추정이 돼서 밤에 제가 이제 형사들하고 자주 갔어요. 네. 현장은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자주 가서 나는 이제 내려가 가지고 밑에 그 배수구를 자꾸 쳐다본단 말이죠. 그 자꾸 쳐다보다가 아까 머리가 날려서 통풍 때문에 부패가 더디게 진행됐다는 것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사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놈들이 너무 어린애 때문에 가슴이 아파갖고 안 내려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몇 번을 가도 안 내려와요. 근데 이제 차에 올라탄 다음에 야, 니네들 내려와서 현장을 그 시간대 한 번씩 살펴봐야지 왜 안 내려오냐. 가슴 아프더라도 내려와 그랬는데 그중에 한 놈이 실수했죠.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내려가요. 아하. 형사가 사체가 있었던 곳 사체를 무서워한다면 이미 그건 형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혼 많이 내셨겠네요. 이런 촌놈의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이런 식이니까 이거 수사가 안 되지. 그 다음날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오리건으로 배수구 돌렸어요, 제가. 이야. 그게 좀 재우지, 하루 배수구에서. 박변 야박하네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골 형사들이 뭐 다 무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자주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숙달 능력이 좀 더디다 이런 건 있더라고요. 살인의 추억에서도 보면은 그 대립을 하잖아. 시골 형사하고 서울로 하잖아. 강간의 왕국이냐고. 그렇지, 강간의 왕국이냐고. 그래 꼭 잡고 싶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미치도록 뭐 잡고 싶었다. 요즘 특히 뭐 드라마나 다큐나 이런 경우도 뭐 미제 사건 전담팀도 있고 뭐 끝까지 간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환기되고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뭐 범죄를 우리가 공부하려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그 어떤 일반 사람들도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방송에서 떠들어주면 방송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범인이 심리적 압박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압박감을 느끼거든.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속 환기가 되고 뭐라도 제보가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기억에서 멀어져 버리면 범인은 발 뻗고 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사가 포기하는 순간 범인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형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어떤 이 사건도 재수사가 곧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에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또 김 교수님 경찰들이 찾아오겠네요. 제일 많이 아시니까. 찾아올 거고 내가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전부 얘기할 거고 전 뭐 캐비넷으로 뭐 한 4-5개 정도 분량의 서류라든지 각종 증거가 있거든요. 나중에 공소시효가 종료되더라도 이제 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집은 철저하게 해뒀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 사건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뭐 이제 일단은 뭐 꼭 잡아야 된다. 또 우리 후배들이 반드시 잡을 거다. 그리고 범인 듣고 있으면 기다려라.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발로마. 그럼 그 수집한 자료는 지금 어디 경찰서에 있습니까? 경찰서에 그대로 보관 중이죠. 저 화성 연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요. 이제 공소시효가 그건 다 지났어요. 범인을 검거해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화성 사건은. 그래도 화성 동부수에 2명의 전담 수사경찰이 있어요. 그거만 하면. 그놈을 법정에 세우지는 못해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잡아서 국민들 앞에 세우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성 그 동부서에 아직도 그 수사 전담반 2명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 이 사건은 어쨌든 뭐 용의자를 전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몽따주 이런 거 당연히 없을 테고 그렇죠.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목격자도 전혀 없고. 안타깝네요. 하여튼 뭐 관심 여러분들 계속 가져주시고 김 교수님 말대로 계속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관심 가져달라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30분만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했는데 한 너무 50분, 재밌었어요. 50분. 그렇게 오래 갔습니까? 저번 주에도 50분이었는데. 저번 주는 제가 양해를 드렸어. 첫 시간이니까 좀 1시간 해달라고. 길게 해주십사. 근데 이번 시간 30분만 제가 부탁드렸는데 50분.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뺏어 먹었어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사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직접 수사한 사건. 그렇죠. 현장을 바로 알려드리는 김복준의 사건 현장. 그럼 다음 주는 10분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감사하죠. 마지막에 이게 김 교수님 고생해 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하드코어 기센 입들의 전쟁 수다맨들 15번째 방송 1부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1부만 나갔으면 좋겠어. 왜? 욕먹을 게 하나도 없네. 2부에서 제가 만회를 할 겁니다. 만회? 체육을 덧을 막 미끼를 물게 만들어가지고. 체육이 진짜 잘 안 물어. 내가 볼 땐 형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들릴 거야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해. 그래요.
자, 저희는 내일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